정의가 잊혀질 때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국민의 신뢰가 배신당할 때 국가는 몰락한다. 혼란의 세월을 지나 대한민국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누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 국민의 한 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흥시키고 정의를 회복하며 수백만 국민의 깨진 신뢰를 다시 쓰겠다는 맹세이다. 일부 현재 정치 상황.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정치 사건은 드물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2025-03 덜레 윤석열 개인을 넘어 이 사건은 권력 운영 방식, 정경유착, 검찰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오랜 세월 쌓여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위기의 원인, 전면적인 신뢰 상실. 윤석열은 한때 개혁을 기대받던 검사 출신이었으나 재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스캔들에 휘말리며 빠르게 신뢰를 잃었다. 측근 인사 남용, 사법 편향, 정치 수사 왜곡, 야당과 언론에 대한 극단적 대립, 언론 자유 탄압, 한국경제 2025-04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임기 말 23%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뢰 위기는 단지 개혁 실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불황 속 경제정책 무능, 청년 실업 증가, 생활비 급등 등 문제들로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는 세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며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졌다. 전환기의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이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을 대립에서 구축으로 전환하며 기회를 포착했다. 이재명의 리더십 하에 민주당은 내부 정화를 단행하고 스캔들에 연루된 인사들을 정리, 사회정의, 검찰개혁, 중산층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개혁 강령 수립, 국민 통합을 호소하며 껍데기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 민주당은 모호한 구호 대신 권력 감시, 언론 자유 수호, 남북 평화 정책 복원을 포함한 구체적 약속으로 국민과 소통했다. 이번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과거 권력 교체기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 기적이나 단기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운동을 몸소 겪은 50대 이상 세대가 이번 개혁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갈럽 코리아 디파이스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민의 68%가 사법 시스템 전면 개혁과 정치 윤리 기준 재정립을 지지했다. 이재명은 그 기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노동자 출신, 가난한 청년 시절을 겪으며 민중의 고통을 이해,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개혁을 밀어붙이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킴, 모든 정책에서 실질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음.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재명의 승리는 과거 정치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다. 국민이 오랜 실망 끝에 요구하는 책임있고 인간적인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선언이다. 경향신문 2005-05 Then 위기는 지나갔다. 이제는 국민의 희생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질적 개혁에 새 장을 써 내려갈 때이다. 2부 이번 임명은 왜 충격을 주었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오는 1988년 군부 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로 전환한 직후에 설립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법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한 위헌 심판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법률 및 정책의 합헌성 심사,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긴급 상황이나 헌법적 논란에서 정부 권력 행사 감시.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암투의 중심이 되어왔고 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국가의 근본 가치를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은밀한 정치 전쟁, 논란의 역사. 지난 30여 년간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의 압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 사이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독립적 판결로 사회 정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여론의 압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한겨레 등 언론이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이 사법개혁검찰개혁과 노동정책 관련 사건에서 대기업과 엘리트층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권력에 편향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전례들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헌재는 본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흔들려 왔다. 이번에는 왜 다른가? 신뢰의 시험대. 수년 만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사회정의를 약속하며 이번 임명이 과거 정권에서 당연시되던 정치보훈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민권보호, 실질적 민주주의, 언론자유 수에 헌신한 인사를 우선 고려하며 출신 성향이 아닌 전문성과 윤리적 소신을 중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앙일보 2025-06일에 따르면 이번 재판관 후보들은 모두 과거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울지지하며 목소리를 낸 이들. 노동자 및 중산층 보호,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 정치 권력과 재벌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임명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보수 진영은 헌법재판소가 좌편향되어 강력한 개혁 정책을 지지할까 우려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은 반독점 판결과 기업 규제 강화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며, 실망을 거듭해온 시민들은 이번 임명을 통해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진정한 기회를 보고 있다. 역사적 도전과 기회.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는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임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 독립적인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 헌법이 진정한 최고법이 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강화,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윤리적인 정치에 대한 영감을 제공. 그러나 실패할 경우 국민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훼손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냉소와 불만의 폭풍 속에서 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오늘을 위한 판결이지만 한 세대를 시험하는 시험대다. 정의는 이번에는 과연 국민의 편에 설 수 있을까? 3부 인선기준, 강력한 개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기준. 대한민국 정치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 다음 3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1. 절대적 사법 독립. 어떠한 정치, 경제, 개인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 2. 실질적 민주주의 헌신.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혜, 적극적으로 나설 것. 3. 정의감과 사회정의에 대한 민감성, 사회적 약자 보호, 계급적 불평등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는 인물일 것.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과거 정부들이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인선 과정의 투명화를 요구하며 후보자 검증 절차를 대국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후보자들의 경력과 소신 분석, 한겨레와 중앙일보 2026에 따르면 현재 고려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경력과 소신을 지니고 있다. 1. 김지현. 헌법권리 및 언론자유 전문가,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언론자유 수호 운동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 통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 계엄찰 개혁 및 행정부 권력 견제 강화에 대한 공개적 지지. 2. 박영식. 반독점 판결 전문 판사, 대법원에서 20년 가까이 재직. 대기업 재벌의 독점 및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한 판결로 유명. 중산층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에 앞장선 인물. 3. 이수연. 인권 변호사, 이주 노동자 및 계약직 노동자 인권 변호 활동. 계엄찰 개혁 검찰 개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검찰의 정치화에 공개 반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년 법조인 세대의 대표적 인물. 이 세 후보자의 공통점은 정치적 독립성, 전문적 역량,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이번 후보자 선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법부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특권과 부패를 숨기는 방패막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국민을 보호하는 무기여야 하며 엘리트층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과거 정치의 유산. 재판관이 권력 집단의 보험으로 전락했던 관행을 타파. 이 법치주의와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언론 자유와 국민의 권력 감시권 보호. 이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지도자임을 보여준다. 구시대 이해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역대 대통령들과의 차별성. 노무현에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투명성 부족, 폐쇄적인 후보 선정, 정치권 인맥 중심의 인선, 편향성, 노동법, 언론 자유, 재벌 관계 등 민감한 사안에서 진영 논리의 치우침, 사법부, 정치화 방치, 근본적 문제 해결 실패.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후보 겸증부터 지명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요구,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과 이상을 우선, 사법부를 지배해온 권력 보훈, 문화를 종식시키려는 노력, 사법개혁, 언론자유, 사회정의, 개혁의 3대 축. 이번 결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다음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민감한 정치 사건도 공정하게 다루는 철저한 사법개혁, 정보 조작과 표현 억압을 막기 위한 언론자유 수호,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다. 정의가 없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아무리 부유하고 강해도 결국은 화려한 폐허에 불과하다. 이번 임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정의라는 칼날로 민주주의를 정화하겠다는 약속이다. 4부, 사회 반응, 신뢰의 지각 변동, 상처 입은 사회, 치유를 기다리다. 30여 년의 민주화 이후에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부패 스캔들, 사법의 편향성, 언론 자유 억압, 심화되는 빈부격차는 특히 50대 이상 세대에게 민주적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심어주었다. 1987년 거리에서 자유선거를 외쳤던 이들은 한때 승리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다음을 목격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은 여전히 존재. 개혁은 약속되었지만 정의는 여전히 평범한 시민에게 사치품. 민주주의 구호는 권력의 장식물로 전락. 이 세대에게 신뢰는 더 이상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정한 정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희망의 부상, 국민의 긍정적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비정치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결정은 국민 각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갈럽 코리아 2506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응답자의 72%가 공정성과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한 지명 방침에 찬성, 28%가 이번 지명이 사법 독립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 특히 1987년 민주화 운동 참여자의 50%가 지난 10여 년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평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글이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며 댓글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낀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의를 포기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 신뢰의 지각 변동. 민주주의의 새 숨결. 권력 앞에 무력해지는 것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탄생을 위한 시험대다. 후보자 검증 절차의 신중함, 후보 경력 공개, 원칙을 지킨 인물 중심의 지명 결정은 국민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언론 자유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제도로 지켜야 할 가치로, 사회 정의가 헛된 꿈이 아닌 시급한 과제로, 사법부가 권력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 전체의 정의 수호자로. 경향신문은 이 이슈 06 논평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역사는 연설로 바뀌지 않는다. 역사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바뀐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결정을 목격하고 있다. 세대로부터의 새로운 숨결. 주목할 점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이끈 세대가 이제는 조용히 이재명 대통령 뒤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로 나서지 않지만 투표, SNS, 지식인 포럼을 통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주의, 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념을 그들은 값싼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 그것을 보았다. 30년 민주화의 세월 끝에 마침내 국민의 가슴에 잠들어 있던 신뢰를 다시 부르는 결단이 내려졌다. 5부 개혁선언, 부활하는 민주주의, 한 세대를 위한 결정. 이번 임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화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 여정은 수백만 무명 시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쓰여졌다. 이번 임명은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부정될 수 없다. 겸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민중 속에서 나온 한 사람으로 변함없는 열망을 품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하며 실질적인 민주사회를 향한 열망.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균열이 깊어졌다. 예 권력과 돈에 의해 정의가 왜곡, 민주주의는 형식적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짐. 국가의 중추인 중산층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짓눌림. 만약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균열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선대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의무다. 시민의 책임, 행동의 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행동하는 방법.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독립적인 사법부를 요구하기,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국민을 권력 위에 두는 지도자를 지지하기.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오늘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의 침묵을 심판할 것이다. 누군가 정의를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서겠는가? 누군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진실은 권력에 의해 질식당할 것이다. 누군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우리를 떠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정의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탄생하고 유지된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가? 이재명은 행동으로 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이들은 태도와 목소리로 답해야 한다. 만약 당신도 공정한 사회, 독립적인 사법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희망의 불꽃이 대한민국 유유까지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민주주의의 미래는 관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민주주의는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남는다.